안녕하십니까, 이용윤입니다. 2023년 대비 상반기 학습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와 관련하셔서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가장 명심하셔야 하는 건 가능한 많이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를 암기하면 되냐라고 한다면 3만 개 수준의 어휘를 암기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강좌 커리큘럼 상에서 어휘는 ABC 복화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어휘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어휘를 암기하는 게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다양한 취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휘와 그리고 의미를 1:1 대응으로 암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영영사전을 찾아서 의미를 암기할 수도 있고, 또 예문을 통해서 암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 모든 방법들은 다 저마다 장점과 단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많은 암기를 외우고 그리고 더 높은 확률로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문 위주의 학습보다는 어휘와 그리고 의미의 1:1 암기식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확신합니다. 편입시험에 나오는 어휘는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얼마나 많이 외우든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결과는 여러분들은 편입에 나오는 모든 어휘를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거의 끝이 정해져 있고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어휘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어휘를 암기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논리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결국 논리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것은 경향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논리 문제를 풀 때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순한 문제풀이법을 학습함으로써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논리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어휘의 세부적인 뉘앙스들을 학습함을 통해서 더 정확한 답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논리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이라는 특성상 반드시 오랫동안 진행된 시험에는 경향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향과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논리에서 아주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별 경향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논리를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저 단순한 문제풀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제 커리큘럼 상에서도 1년 동안 최소한 이 정도의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치우쳐서 논리를 공부하고 있다면 그건 모든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강좌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반기 강좌이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논리를 조금 더 단순화해서
어려운 문제지만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도움은 될 겁니다. 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문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풀이가 중요한 이유는 문법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1년 동안 아무리 공부해도 모든 걸 대비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반면에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에 출제됐던 문법 문제의 총 개수는 대략적으로 261문제가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수업을 듣든 많이 공부해 보았을 형식별 동사의 용례나 아니면 가정법과 관련된 문제는 각각 파트별로 10문제 내외가 출제될 정도로 적은 비중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공부를 너무나 많이 오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부가 좋아서 한다라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공부를 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더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해서 더 높은 학교를 원하는 친구들의 목적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장황한 이론이나 복잡한 이론적인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하실 것이 출제 포인트와 관련된 학습이고 이런 출제 포인트를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문제풀이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hope와 관련된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느냐를 아시는 게 hope가 몇 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는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hope은 for과 함께 쓰입니다. 부정사와 함께 쓰입니다. 대절과 함께 쓰입니다. (4번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hope의 경우의 수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 공부하셔야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의미들을 모두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4번이 많이 함정으로 출제가 되고 옳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 이걸 아는 게 모든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hope는 시험에 그 자체로 잘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hope가 몇 형식으로 쓰였는지 왜 그리고 이 4번이 쓸 수 없는지 따위를 공부하시는 게 그 다음 순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방대합니다. 다 공부할 수 없고 다 암기할 수 없고 모두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수험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반대로 문법은 몇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문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강좌를 선택할 때 고민하셔야 하는 부분은 얼마나 체계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독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단어 찾아보고 해석지 읽어보고 주어 동사 찾고 공부했다. 왜 성적은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사실 문제풀이 공부도 독해 공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독해를 공부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공부는 둘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자습. 둘로 나뉘었을 때 분명히 우리는 공부가 좋아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편입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죠. 수업에서는 문제풀이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풀어서 합격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적이 늘지 않고 아무리 독해 문제를 많이 푼다 해도 여러분들의 해석이 그전보다 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자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별적인 해석 연습입니다. 적어도 9월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해석 연습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치부하는 분들은 그것에 따른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해석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읽어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성적, 여러분들의 원하는 목표하는 학교, 여러분들이 바라는 학과에 따라서 첫 번째, 정확한 해석을 연습해야 할 때도 있고, 두 번째, 긴 글 해석을 연습해야 할 때도 있고, 세 번째, 어려운 글 해석 연습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네 번째, 빠른 해석을 연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해석 연습을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아무 책이나 읽거나 수업 들었던 기출문제집 또는 수업 들었던 문제집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고 해서 해석이 늘지 않습니다. 따로 해석을 위한 공부를 시간 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무턱대고 그냥 아무 것이나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고 하셔야 하는 공부는 따로 있습니다. 강좌를 선택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독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읽어라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읽을 거라면 무엇을 읽을 것인지, 읽지 않을 거라면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강사의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9월 이후부터는 기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현재는 모의고사에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분명 가장 좋은 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결국은 다시 시험에 출제가 될 것이고 기출문제의 경향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당연히 앞으로 출제될 기출문제도 누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하반기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상반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1월과 2월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월 달이 될 때는 다시 독해, 수업, 예습 어떻게 할지, 문법 공부 어떻게 할지, 논리 공부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플러스 모의고사 리뷰를 어떻게 할지도 3월 달에 따로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강좌는 1월달, 2월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모든 과목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가장 잘못된 말 또는 가장 잘못된 거짓말이 상반기 때는 어떤 과목을 끝내고 하반기 때는 어떤 과목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학문엔 끝이 없고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시험 문제에는 비록 어느 정도 범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시험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뿐이죠. 모든 과목은 모두 중요합니다. 다만 그 중요도의 비중의 차이가 날 뿐이죠. 당연히 모든 과목은 매일 모두 공부하셔야 하고 그리고 각 과목별로 어떤 비중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하루에 일과 시간을 어떻게 짜게 돼야 하는지 또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전 과목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어휘를 몰랐거나 해석을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게 되겠죠. 다른 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모의고사 점수입니다. 상반기 때 모의고사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6월 달까지는 기본 실력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실제 실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하는 건 그렇지만 1월부터 6월달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출문제 아닐 테고 당연히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보다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력이 있는 친구는 모의고사와 기출문제와는 상관없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점수가 낮다면 그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채우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하지 어떤 것이 더 낮고 어떤 것이 별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해도 되지 않고 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두 다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 없고 잘한다고 거만할 필요도 없지만 항상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뭐래도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휘를 암기하고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휘를 모르고 그리고 해석을 할 수 없다라면 절대로 시험에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시험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기 동안 상반기 때 문법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법에 올인하는 친구는 반드시 하반기 때는 문법에 투자할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다른 과목도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모든 과목은 1년 동안 고루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목은 모두 중요하므로 모두 고루하셔야 되지 어떤 과목을 너무 집중해서 하시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편입시험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사실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찍 남들보다 공부를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강의를 들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다른 친구들보다 높은 성적을 받거나 다른 친구들이 가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 시작하신 만큼
여러분들은 어떤 강의가 더 나은지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셔서 최고의 강의,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의 합격에 가깝게 도와줄 수 있는 강의를 찾으셔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합격하는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